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 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끔 시청하는 이트렌드 강흥보 대표님 라이브 방송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월요일 오후에 그전 컨텐츠 영상에서 코스피 2430포인트까지 본다는 썸네일 보면서 바로 코스피 차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개개인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 지표를 중요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경제 지표로 투자를 하다 보면 같은 경제 지표라고 할지라도 해석하는 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비관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나쁘게 볼 것이고, 좀 더 긍정론자 분들은 어떻게든 좀 더 긍정적으로 볼 것이고요. 어떤 채널에서는 쇼핑 부진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역대 최고 소비라고 할 것이고,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같은 보조 지표를 가져다 놓고 분석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개인차에 의해서 누구는 조정을 볼 것이고, 누구는 눌림을 볼 것이고, 혹은 몰라 우상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그런 댓글이 많이 없지만 한참 하락을 하고 있을 때 가격을 알려달라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 또한 주린이로 시작했고 여전히 주린이지만 부디 다른 분의 의견에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좋지만 자기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만드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주식이 오늘 오르고 내릴지 앞으로 상방일지 하방일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확률에 의거해서 오를 확률이 더 높다면 롱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하락할 확률이 높다면 하락에 베팅하는 거라고 봅니다. 코스피 차트를 잠시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이 트렌드 쪽에서 2430포인트까지는 열어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영상을 보지 않고도 대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정말 미국 주식에 비하면 그지 같습니다. 세 번째 파동이 한번 상승을 하면 그걸로 끝내버립니다. 나스닥처럼 상남자 패턴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 쪽에서는 조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 화면에 노란색 선 라인이 2430포인트 정도 됩니다.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좀 더 값은 상승을 할 것이고 조정 수준이라면 구름대를 뚫지 않는 선에서 멈출 테니 2430포인트까지 열어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투자 기법은 강흥보 대표님과 동일합니다. 이 기법의 기초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고승덕 변호사님이 활용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만 알고 해당 책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 쪽에서 유료로 배운 적도 없고 일명 독학으로 배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이런 저런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투자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이는 살림의 보탬이 되는 정도로도 만족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일명 은퇴 자금을 빨리 만들기 위함도 있고 어떤 이는 정말 부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고요. 그에 따른 투자 방식은 장투 개념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저처럼 스윙 투자도 있고 혹은 단타도 있을 것입니다. 3배 레버리지 장투라면 코로나 이후에 책이 나왔었죠. 무한매, 수을 아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왜 TQQQ일까? SOXL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QQQ ETF 일봉 차트 모습입니다. 2022년도를 빼고 보면 세 번째 파동만 보시면 엄청나게 깔끔한 상승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냥 보조지표 모르는 분들이 보아도 봉우리 참 깔끔하다라고 보여주죠. 이걸 주봉으로 보면 더욱 확신이 들게 됩니다. 부자 될 수 있겠구나. 띠용. 2023년도 차트를 보아도 4개월 동안 눌림다운 눌림조차 없을 만큼 QQQ는 인버스를 다 죽여버리고 상승을 합니다. 이제서야 QQQ 차트를 보면서 SOXL 버릴까? 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반도체 지수는 어떨까요? 비록 일봉 SOXX 차트이지만 QQQ에 비한다면 정말 그지 같다. 이 변동성 정말 싫어진다 라는 표현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 매수했으면 좋았던 위치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저점에 매수해서 조정장에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 홀딩하는 수익률과 스윙 투자 수익률 중에 누가 더 우세할까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해보고 영상으로 올려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매수 구간마다 명칭들을 붙였습니다. 노란색 라인을 누르고 좀 더 아래로 내려오지만 구름대를 뚫지 않는다면 조정 구간이라 표현합니다. 눌림 구간은 노란색 추세선 구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구간, 그리고 구름대를 2023년 9월부터 뚫고 내려올 때를 하락장.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본인은 어디서 매수하고 싶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정 구간, 눌림 구간, 하락장? 물론 하락장은 1년 중에 한 번 올까 말까 니깐. 하락장에서만 할게요 하는 분들은 적을 겁니다. QQQ 2일봉 차트도 보았으니 반도체도 봐야죠. SOXX 2일봉 차트도 동일하게 봐본다면 QQQ는 눌림이 4개월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였는데 반도체 섹터는 장투로 투자하면 심심할까봐 아주 주기적으로 잘 나와줍니다. 근데 또 이렇게만 보니깐 노란색 라인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굳이 매수하지 않고 버팅겨봐도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3배 레버리지 상품 장투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매일 매달 알게 됩니다. 한 배수 상품으로 보니 차트가 그나마 이뻐 보이지만 3배수 상품으로 차트를 보면 매우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조정 구간까지 기다려본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게 되면 3에서 4개월 동안 매수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를 뿐더러 과연 정말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상향을 믿고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어떤 유튜브를 찾아다니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죠. TQQQ 적립식 투자로 5에서 10년 장투를 한다는 분들도 내가 틀리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떨어지지 이러다 닷컴버블 같은 대폭락 오는 게 아닐까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긍정적인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막상 정말 경기 침체 같은 대폭락이 온다면 그 전에 매도할 생각은 있을까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인간 지표가 지금 보는 시나리오는 눌림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이번 상승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 중입니다. 결국 일본 기준에서는 두 번째 보라색 파동의 두 번째 상승을 이용하는 수익 창출 방식입니다. 다만 눌림 구간도 아니고 조정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위험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포인 상태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큰 비중을 들어가는 건 본인 자유지만 되도록이면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SOX의 상품 기준으로 11선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분은 매수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두 번째 계좌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계좌 전체 시드 대비 20% 정도를 한 듯합니다. 이제 와서 매수해요. 이런 댓글은 안 달렸음 합니다. 이미 계속된 영상에서 제가 힌트는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른 힌트는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격만 보고 싶어 합니다. 가격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보조 지표값은 후행성으로 매일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말을 했던 가격이 미래에는 어떤 가격으로 변경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 가격만 집중하면서 보고 있던 분들은 그때 돼서야 그 가격에 매수하면 좋다면서 왜 당신은 더 위의 가격에서 매수했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은근히 에너지 소모가 큰 듯해서 앞으로도 가격은 되도록이면 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식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기준 차트를 일봉으로 본다고 해서 상위 차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월봉부터 시작해서 주봉, 일봉, 4시간봉 이런 순으로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성향입니다. 현재는 아무리 봐도 아직 눌림 구간으로 진입할 레벨이 아닌 걸로 판단을 했고 한 차례 상승을 더 먹을 생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눌림 구간으로 진입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크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현재 위치가 이미 조정장이거나 하락장이었다면 비중을 더 실었을지도 모르지만 현재는 누구나 알 수 있듯 이번 상승의 중간 지점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이 올지 조정이 올지 혹은 예상치 못한 하락장으로 진입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영상 만들면서 평소에 반도체 섹터만 공부하다 보니 QQQ 차트를 소홀히 보았는데 TQQQ 투자가 참으로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조금 헛소리가 많았던 점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